베를린 가전박람회 2파에 다녀왔대. 최근에는 라스베가스 CES에 밀린 2위 쩌리짱의 이미지이지만 이거 무려 역사가 100년이나 된 쌉근본 가전박람회다. 2파 1의 기조연설을 우리 타이니 형이 했다고 하니 와, 짬바 지렸고. 가전 유튜버로서 진짜 이 박람회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CES는 말이 가전 박람회지 거짓 모든 장르가 짬뽕된 사실상 IT 혼종 박람회에 가까운 느낌이라면 이 파는 진짜 말 그대로 청소기, 냉장고, 식세기 같은 찐 가전 브랜드들이 중심이 된 근본 넘치는 구성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야 박람회 고자시고 그냥 재미있는 거 보고 싶어서 영상 감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전 및 취광이가 봤던 개꿀잼 제품들만 액기스로 추려서 도파민 낭낭하게 보여드리겠대. 뭐 길게 찍을 필요 있어? 물론 빠르게 간대. 삼성 슈퍼 빔 로봇. 삼성은 이번 2파에서 가장 큰 부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실 삼성이나 LG나 보는 사람 도파민 낭낭하게 나오게 해주시는 신제품들은 CES에서 공개하는 편이라 2파의 경우 보통 대부분 이미 런칭한 제품들에 대한 소개 수준인 편이래. 그럼에도 보는 순간 내 대뇌 피지를 화끈하게 자극하면서 썸네일 어그로를 책임져 주실 제품이 있으니 바로 이 AI 홈 어시스턴트 로봇 폴리다. 지난 CES에서도 소개한 제품이긴 한데 6개월 전에 봤을 때는 단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시연 수준이었는데다 가까이서 제품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 근데 이번에는 전시 모델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시연 자체에서도 6개월 전과 다른 추가 성능을 선보였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바닥에 빔을 쏘고 발을 사용해 그걸 버튼처럼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었다. 가령 이렇게 전화가 오면 하단에 빔을 쏴 알려주는데 해당 바닥 스크린 통화 버튼이나 종료 버튼을 발로 눌러 작동할 수 있게 해줬다. 단순 빔 쏴개가 아니라 빔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상황에 따라 꽤 유용할 것 같은 기능이었다. 이런 걸 보는 로청병 짜트. 모든 로봇을 로봇 청소기에 대입하여 판단한 로봇 청소기 관점에서 본 볼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그야말로 떡칠된 엄청난 수의 전면 센서다. 로청광인 입장에선 와, 이거 다 카메라 센서면 중국 로청들 씹어먹는 F1 드라이버급 회피율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설명을 보면 모두가 회피 관련 센서는 아니었대. 가운데 빔 기준 오른쪽에 장애물 회피 센서, 왼쪽에 얼굴 인식 같은 인식 센서류들이 자리 잡았는데 각 센서가 목적에 맞게 분리되어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나 맘에 걸리는 건 하체 부실. 본래의 경우 극한의 상체충으로 볼륨감 있는 둥근 상체 대비 하체 바퀴는 얇고 작은 편이다. 저 얍실한 바퀴로 작은 문턱이라도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된다. 이게 청소 등 험한 일하는 로청 같은 도비 출신이 아니라 태생이 집안기기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에 곱상한 도련님 역할이라 문턱 오를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현실은 모르는 거니까. 암튼 이 볼리의 경우 올해 하반기 출시된다고 하는데 과거 이런 어시스턴트 로봇들의 경우 결국 발목을 잡았던 건 제한된 현실 활용성과 살벌한 비용이었대. 얼마에 나올지 쪼까 살떨리긴 하는데 나오면 로친 놈이 제대로 씹든 맛을 해보겠대. 뭐 근데 졸졸 따라다니는 게 겁나 귀엽긴 해. 볼리 말고 삼성관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 더 있었대. 자, 이 선명한 화질의 TV는 몇 인치일까요? 자, 줌을 빠져보면 이거 TV가 아니라 빔 프로젝터였대. 띠용. 무려 8K의 화질을 쏴주시는데 4K와 비교해봐도 화질이나 밝기 등에서 확실한 체급 차이가 느껴졌대. 게다가 이런 소스를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받아서 쏴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대. 이것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120인치급 화면으로 구현해서 집에서 넷플이나 영화 보면 군침이 싹 돌 듯 싶다. LG 로봇 맞다. 우리 LG 성님들도 삼성과 동일한 집안 내 IoT 기기를 제어하는 로봇형 홈 어시스턴트 로봇을 이번 2파에서도 선보였대. 삼성과 마찬가지로 지난 CES 때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 시연하는 형태였는데 이번 2파에서는 실제 앞에 있는 불특정 사람과의 간단한 소통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대. 삼성과 동일한 역할의 로봇이지만 이 휴먼과의 교류 방식은 큰 차이를 보였대. 삼성의 경우 소통의 핵심 수단은 빔 프로젝터였대. 음성 상호작용이야 기본이고 전면에 내장된 프로젝터를 통해 사용자의 자세나 얼굴 각도를 인식해 운동 비디오나 영화, 영상통화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최적의 화면으로 벽이나 바닥에 투사하여 주인과 소통하는 게 메인 특징이다. 이에 반해 LG만의 소통 특징이라면 역시 전면 LED 디스플레이와 제스처였다. 소리와 카메라를 통해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마이크를 통한 음성 전달뿐 아니라 LED를 통해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을 보여준다. 이 표정이 꽤나 다양하고 디테일한데 거기에 몸을 흔드는 제스처, 귀 같은 헤드폰 모양의 움직임 등이 의사 표현에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삼성의 경우 빔을 통해 실용적인 활용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을 것 같다면 LG는 꽤 세부적인 감정 표현이 가능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몰입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보였다. 이 LG봇의 경우도 로청광인의 입장에서 대입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특히나 라이다 센서의 유무다. 로청 보면 요 상단의 상모처럼 돌아가는 센서가 라이다인데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의 빠른 감지와 대응 분석에 있어서 카메라나 적외선 센서가 라이다 센서의 정밀도나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로청만 해도 쓸만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 라이다 센서 탑재 이후의 일로 라이다가 없는 로청과 있는 로청의 움직임은 천지차이다. 근데 희한하게 LG는 전통적으로 자체 로봇들의 라이다를 정말 추가로 안 넣는 종특이 있대. 요즘 라이다 값도 많이 내려갔다는데 대체 뭔 고집인지. 아무튼 라이다가 없어서 매끄럽고 즉각적인 움직임에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든대. 이족 보행이라 문턱을 넘는데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더 큰 궁금증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될까다. 뭐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자동 충전하러 가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겠지만은 마냥 못하게 되는 특정 상황에선 방전 시 쓰러지진 않을까 궁금하대. 사실 출시하면 다 떠나서 삼성볼리와 탑블레이드 마냥 전용격 투장 만들어서 로봇 붙여볼 생각에 벌써 심장이 바운스 뛴대. 자자 댓글로 배팅 거세요. 이 LG 보드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다림판이었대. 티머와 다리미가 동시에 탑재된 제품으로 평소엔 다림판처럼 잘 쓰다가 다 쓰면 이렇게 접고 돌리면 보관이 용이하게 변신되는 제품이대. 비슷한 제품이 밀레에도 있었는데 LG가 훨씬 제품 잘 뽑았대. 요건 좀 탐났다. 하처 무선고업 세척기. 또 독일에 온 만큼 근본 독일 브랜드에 가져야 하잖아. 스팀면과 카처에서 발견한 아이템인데 이걸 뭐라 해야지? 휴대용 무선 고압 물뿌리개라고 해야 하나? 원 찬압통처럼 생겼는데 8리터짜리 물통과 배터리 그리고 고압을 뿌릴 수 있는 호수에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대. 뭔가 씻어야 하는데 물을 연결하기 힘든 상황,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이렇게 진흙 묻은 자전거를 씻을 때 같은 상황에서 개꿀템일 것 같대. 이거 작아 보여도 똥파워를 자랑하는데 스펙상 수압이 7바다. 감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샤워기가 보통 수압이 2바, 겁나 세다고 느껴지는 게 3바 정도라고 하니 우선 물통 주제에 그 샤워기에 2배 이상 되는 파워를 보이는 거다. 손가락을 대면 이렇게 튕겨나갈 정도로 수압이 세서 물이 필요한 청소 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용이 가능해 너무 편리할 것 같다. 우선 사용 시간도 20분 정도고 부피도 작아서 활용성이 꽤 좋을 것 같다. 이 제품 구형은 현재 직구가 가능하긴 한데 압력이 오바로 살짝 아쉽대. 카처코리아 형님들 이거 정식 수입 좀. 대우 예토전생. 아니 수많은 가정기업들 사이에서 익숙한 회사명이 보였으니 바로 태우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서열 2위를 찍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해체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인데 개뜬금없이 이파에서 대우의 이름으로 가전제품을 팔고 있었대. 근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이라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튀르키예 가전기업 비스텔사가 대우 상표권 권리를 사서 21년부터 쓰고 있는 거라고 한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 비운의 기업이란 이미지 때문에 아니 대체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국내 대비 러시아, 중남미, 중동 등에선 예전 대우가 가진 그 특유의 내구성 때문에 아직까지 대우 브랜드가 인기가 많다고 한대. 덕분에 튀르키예 형님들이 예토전생 시켜서 대우 이름으로 쏠쏠하게 가전 팔고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가성비 브랜드로 나름 자리를 잘 잡고 있다고 한대. 신기하네. 신박한 진동 가전들. 보통 창문형 로봇 청소기들의 경우 걸레를 부착하여 쭉 밀고 지나가는 형태의 청소 방식이다. 흡착하여 이동하는 방식상 걸레에 특정 움직임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이번 이파에서 만났던 호봇의 창문형 청소기는 좀 달랐다. 이 부착된 걸레 자체에 상당한 진동을 줘서 움직이는데 덕분에 창문에 찌들어버린 오래된 먼지 제거 등의 효과적인 기능이 될 것 같다. 이런 진동 관련 인상적이었던 제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라이펀의 음파 진동 칫솔 제품이었대. 내 삶의 질을 바꿔준 개꿀 가전 중 하나로 꼭 뽑는 것 중 하나가 이 전동 칫솔인데 이런 보통의 음파 진동 칫솔의 경우 단순히 고속으로 떨리는 형태다. 근데 이 제품은 고속의 진동 받고 60도의 회전 움직임까지 더블로 가 있대. 무브먼트 두 개가 굉장히 작은 부피 내에서 완성도 있게 조합되어야 하는 기술인 만큼 꽤 인상적인 수준이었는데 과연 실사용에서도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제품이었대. 결평 그래서 됐고 로봇 청소기 잔뜩 찍은 건 안 보여줄 거냐고 라고 댓글 달려던 형님 누님들 잠깐 스톱. 이파가 아까 말했던 신제품이 많이 안 나오는 행사라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미친 에코백스 드리미 로보락이 내년 개쩌는 신제품들을 이번에 뜬금포로 기습 발표를 해버려서 이걸 특집 영상으로 분량 따로 빼려고 한다. 와, 나 진짜 눈 돌아가는 줄. 진짜 저 모든 브랜드들이 자신만의 필살기를 하나씩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나왔는데 내년엔 이전과는 다른 완전 다른 세대의 제품들이 나올 것 같다. 자세하게 취재해온 영상은 10월 3일 업로드 진행하도록 하겠다. 좀만 기다려달라.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